자, 레몬 단타치기 쉽네요. 그죠? 예. 뭔가가 있으니까 올렸겠지. 예? 라면 뭐 하는 회사입니까? 뭐 먹는 거 아니고 화학 관련주인데. 자, 내일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인데 어, 내일 무슨 얘기가 나올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내일 무슨 얘기가 나올지 궁금해 하고 있어요. 아마 뭐 계속 똑같은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친중하는 나라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 응? 중국을 진짜 막 닥달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정권 자체가 여야 할 것 없이 통틀어서 다 친중이야. 다 친중이기 때문에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응? 아니 윤석열 일가도 뭐 마약 장사 얘기 나오잖아. 지금 김건희 그쪽. 그리고 그에 대해서 수사도요 안 할 거예요. 어? 여야 정치인들 여기저기 곁다리 줄기다리 다 쥐고 그 이권이 있을 텐데 캄보디아 잡혀간 사람 가해자들만 데리고 왔잖아. 자, 잡혀간 간 사람들이 1년에 10,000명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지난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해서 친중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중에 사라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또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못한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마약 사건과 함께 유야무야 덮어버린다. 인천 세관의 그 윤석열 정부 때 그 마약 300kg인가? 그거 그냥 덮는다니까. 응? 그냥 덮어서 유야무야 없어질 겁니다. 그걸 어떻게 시선 돌림을 할까? 내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선을 또 바꾸겠지.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내일 이슈가 그래서 하나 필요해. 우리 나라에서는. 그걸 덮으려면 이슈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트럼프가 그걸 덮을 만한 이슈를 줄까? 내 생각에서는 그런 이슈가 나오기가 힘들고 오히려 나온다면은 김정은과의 만남 이게 또 하나 이슈가 되겠지. 어? 김정은과의 만남이 내일 이슈가 된다. 자, 김정은과의 만남이 이슈가 예상된다면 제가 전에 얘기했죠. 대북 관련해서 우리 미리 얘기해서 멤버십에서 대북 관련 숨골을 여기서 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김정은은 이번 아니면은 트럼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은 반드시 만나야 돼.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김정은은 트럼프를 만난다. 그러면서 중국이 있잖아. 북한이 중국하고 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요. 중국은 천년의 적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일본은 100년의 적이고 중국은 천년의 적이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끌려가지 않았다. 장성택이가 친중파잖아. 한 번에 전부 다 숙청당했죠. 그래도 남아있는 친중파가 있을 줄 몰라서 최근에는 숙청 작업을 또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절대 안 엮이고 러시아하고 엮인 겁니다. 돈도 되고요. 요즘 중국에 대해서 말 많잖아. 전 세계적으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얘네들이 길 가면서 그 행위들 국민성 많은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표권 4대 보험 다 타쳐먹고 문제 되게 많아. 이권이라는 이권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걔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 반면 북한은요 중국 싫어합니다.
러시아하고 이야기만 잘 되면은 미국이 니네 핵 보유국이야 해줘버립니다. 이미 수차례 이야기가 나왔어요. 야, 북한 핵 보유국이지. 이야기 나왔어요. 예? 핵 보유국이야. 그리고 한반도의 체제가 다르지만 두 나라가 공존하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거 관세 저 북한하고 이야기 잘 돼가지고 잘 붙어가면은 북한에서 개성공단 그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우리가 물량을 실어줄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가 살아. 그럼 우리나라가 그나마 관세 10% 15% 되는 관세도 그나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인건비 싸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내일 뭐 정부 입장은 모르겠어. 정치인들이 입장에는 모르겠어. 여전히 친중하게 가까우니까 태양광 깔고 난리 개쇼를 뿌리고 있는데 태양광 씨 어림도 없는 짓들을 하고 있어. 앞으로 AI 시대인데 태양광으로 그 전력 수요를 감당한다고? 그거 개소리입니다. 자, 원전 가야 돼요. 소형 원전을 가든 뭘 하든. 자, 중국 팽시키고 러시아, 미국, 북한 그리고 한국은 몰라. 이거 워낙 친중이 뿌리 박혀 있어갖고 박근혜 때 이전부터 이명박근혜부터 쭉 해서 친중으로 쭉 이어진 이 나라가 뿌리 있게 형성된 노태우 이후부터 거의 중국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노태우가 화교 의사 되고 방송 출연할 수 있고 부동산 살 수 있게 해줬어요 다. 전두환 때 안 그랬어. 그래서 나는 그 노태우 때부터 해서 화교들이 살아났구나. 자, 이거 끊어내야 되는데 우리 끊기 힘들걸.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바뀌어도요 친중하는 기존의 정치인들은 어림도 없어. 예. 그렇게 해서 아르헨티나처럼 아르헨티나 80년 좌파 체제에서 벗어났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선물을 줬어. 니네 관세? 걱정하지 마. 통화 수합 해줄게.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에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림도 없겠지. 자, 그렇게 해서 미래가 점차 북한을 한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 한 국가의 나라로 또 대통령으로 대표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게 좋아 우리한테. 우리 차선의 길이 없잖아. 대통령이 윤석열도 그랬지만 전쟁할 뻔했잖아. 박근혜도 그때 우리 아시다시피 전쟁할 뻔했어요. 국민들 목숨 담보로. 자, 비굴한 평화. 적잖이 가슴을 툭툭 치는 말이지만 전략적 평화라고 해야지. 그런 것들 만들어서 똘똘 뭉쳐서 천년의 적이 주저앉아지는 날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말을 듣지 않으면 푸틴이 실각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 테두리 내에서 지금 큰 세계가 움직여요.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 당장 여러분들 우리 코앞에 닥친 이재명의 세금 폭탄을 감당해야 된다. 개성공단 할래도 세금 들어가지. 우리 돈으로 할 건데 관세 말고 투자하는 거 있죠. 3,500달러. 그 중에 일부가 미국이 그 돈을 받아서 북한에 투자하는 그러한 상황 나온다. 아니면 그 중에 일부를 감해주는 조건으로 네가 북에 투자해라고 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그렇다. 북한과 미국은 만난다.
그리고 한국이 계속 친중을 하고 있으면 한국에서 한국 두드려 맞을 수 있어, 진짜. 네, 두드려 맞을 수 있다. 요즘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 하도 횡횡한 소문들이 많고 주변에 경험담이 많아서. 자,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주식으로 돌아가자. 주식은 버블은 언제 꺼질까? 제가 주식에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 주식이 그냥 환산했을 때 경제 규모 우리나라의 24배, 24.5배가 더 큰 미국 주식 거기에 감안해서 대립하면 한국의 적정 주가는 후하게 쳐줘도 3,000에서 3,500이다. 근데 지금의 주가는 어때요? 자꾸 투자가 들어와, 그지? 그게 미국에서 오든 중국에서 오든 영국에서 오든 투자가 계속 들어와. 그러면서 조금 내년에 안 좋은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든다. 당장 지방선거 있죠, 내년에.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신경 쓰지 않을 거고 지방선거까지 지방선거 박살날 수도 어쩌면 중국을 박살내기 위해서 지방선거 자체를 박살낼 수도 있겠다 생각도 됩니다. 만약에 친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깟 선거 다 조작으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그 관점 그 안에 이제 경제 위기가 터져서 자연스럽게 집권당의 힘을 살짝 빼는 그런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겠다. 여러 가지로 그 전에 그러려면은 위기가 와야 되겠죠. 여전히 지금은 이상한 상태다. 그 점을 꼭 여러분들이 마음 한켠에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 빚은 줄여야 된다. 빚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의 이번 정책 같은 경우는 대놓고 국민들 사지 말라는 거예요. 대놓고. 야, 전세 살지 말고 월세 사라. 야, 부동산 사지 마. 보유세 떼일 거야. 자, 그러면 줍줍줍줍 하는 새끼들이 따로 있겠죠.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이 될 자들입니다. 우린 새들어 사는 그런 형국이 나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